자,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AR로 돌려보죠.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이재명 후보 45.6%,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 9%를 얻었습니다. 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어떨까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 먼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를 보겠습니다. 지금 4월 달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2.6, 김문수 후보가 29.4였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23.2%포인트. 그런데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한 달 만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48.9, 김문수 후보가 39.5, 두 사람의 격차는 9.4%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양자 대결도 보여드리죠. 자, 두 사람의 격차는 더 차이가 많이 났었죠. 4월 26일 같은 날 이재명, 이준석 52.3 대 18.3이었습니다. 격차가 무려 34%포인트였습니다. 이랬던 것이 한 달 만에 이재명 47.2, 이준석 31.3으로 15.9%포인트 차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자 대결 구도인데요.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여드리죠. 지금 보여주십시오. 자,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48.1%, 김문수 38.6%, 이준석 9.4%, 100% 무선 ARS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앞서 김대식 의원이 전화 연결하는 과정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자 대결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수치들이 보여졌고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두 사람,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이 두 사람의 격차가 지난 4월에 비해서 5월 이달 접어들면서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라는 부분들이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조홍철 의원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봤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네? 40대 중후반의 지지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먼저 띄었고요. 이 40대 초반까지 네. 어떻게든 끌어내리지 못한다면은 아마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네. 다른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렇죠. 거의 80%에 필적하기 때문에 지금 요 각자 받은 지지세보다는 조금 더 각 후보별로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과반 50%를 넘는 정도의 수치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서 뭐 얼마를 따라 붙었다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네. 지금 뭐 표 결집 현상이고 결국 누군가가 50% 얻으면 뭐 아무리 많이 얻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긴 그리고 하죠. 뭐 어저께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이나 부동층을 네. 집중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가지고 좀 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도 만나고 영화도 만나고 뭐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하면 그냥 표가 뭉텅뭉텅 날아갑니다. 뭐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탄핵 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명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리얼미터 3자 대결 그 결과가 저는 그 이준석 후보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된다고 봅니다. 리얼미터 결과요? 결과를 보면은 3자 대결 이재명 후보가 48.1이고 김문수 후보 38.6, 이준석 후보 9.4인데 네.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48이 됩니다. 그 딱 48.1 대 48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물론 네. 예.
물론 1+1이 2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시너지 효과를 하면 1+1이 2 이상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 숨죽이고 있는 어떤 그 보수 유권자들이 이런 단일화 효과를 받으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만일 여기서 단일화에 대해서 이 끝까지 거부를 하고 완주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에 만약에 그 패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많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이준석 후보에게는 그 단일화를 그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동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여러분들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48.1, 38.6, 9.4 이걸 이제 단순 합산해서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 플러스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여론조사를 볼 때 시청자 여러분께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은 사실상 또 요즘 민감한 시기에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지지층이 합쳐지려면 그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가리키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 조홍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탄핵과 계엄에 대한 입장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선거판에서 가장 큰 이슈예요. 네. 근데 가장 큰 이슈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후보가. 가리키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이 지지층이 합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거의 뭐 90% 이상 성향이 다를 수 있다. 오히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같은 조사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가 되면 40%는 김문수 후보로 가고 20%는 이재명 후보로 가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따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는 나갔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주목해 볼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ARS에서 48.1% 나왔는데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기록한 득표율이 47.5%입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전국이 얼마나 요동쳤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 구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 불법적이고 그래서 파면돼서 이루어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확장력이 그러면 얼마나 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보여주는 표심이 그대로 네.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유리한 구도에서도 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반이라는 점,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